오타님 어서오세요. 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푸스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푸스자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손님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드라 우스갯소리로 어떤 거냐면, 인드라가 이제 작업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달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요. 근데 윗옷을 거꾸로 입었어요. 제가 오늘 무의식적으로 입는다는 게 옷을 뒤집어서 입었어요. 물론 이제 잠바를 졌기 때문에, 가을 잠바를 거쳤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를 탈 때, 저는 이제 마을버스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잠바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몰랐죠. 근데 이제 가게에 와서는 잠바를 벗고서 이제 앞치마를 입고서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입었다는 걸. 뒤집어서 입었죠. 그랬더니 이제 평상시보다 매출이 오늘 많았다. 그래서 인드라가 우스갯소리로 일하시는 분한테, 야, 인드라가 매상이 좀 없을 때는 그거다 옷을 뒤집어서 입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미신을 믿지 마시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도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농담으로. 저도 이제 미신보다는 과학적인 건데, 이제 영 손님이 없을 때 한번 뒤집어서 또 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뒤집어서 입고 나왔던 것이 효과가 있는 거지, 의식적으로 뒤집어서 입고 나오면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럼 싫어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한번 손이 없을 때 실험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험 정신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 모처럼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으면 좋아요. 여러 가지 시간도 빨리 가고 막 그 일하면서 즐거워요. 바쁜 게 좋아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바쁜 게 시간도 많이 가고 매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주말인데 손님이 없어 봐요. 이제 여기는 뭔가 이렇게 평판이 안 좋은가 보다. 안주가 형편없나 보다. 이러고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막 손님이 바글바글 하면요. 음식이 뭐 이렇게 좀 안주가 취향이 좀 다들 각자 달라가지고 맛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심리가 그래요. 손님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취향이 안 맞아. 이래서 손님이 없는 거야. 여기 음식 솜씨가 형편없어.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주인장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뭔가 음식 가지고 뭐라고 안 하면 괜히 다른 걸로 태클을 거셔요. 근데 이제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탓을 해요. 이 손님들이 다 이렇게 많은 건 많은데 자기 이제 뭐 안주가 자기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탓을 해. 내 취향이 독특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심리가 중요해요. 집단 심리가. 집단 심리, 뭐 예를 들면 뭐 딱 와서 딱히 뭐 이렇게 가게에 왔을 때 목적을 가지고 나는 오늘 꼭 치킨을 먹어야 되겠어. 뭐 골뱅이를 먹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뭐 먹태를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집은 뭐가 잘할까?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테이블 딱 보니까 다 치킨 시켜. 그럼 여긴 치킨이 잘하나 봐. 다 치킨 시켜요. 그 재료가 다 떨어져.
골뱅이 자라나 보다. 골뱅이를 다 시켜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예, 개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사람 심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 심리, 실제적인 어떤 맛보다 사람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님이 많으면요, 어떤 음식 가지고 태클을 안 걸어요. 근데 손이 없을수록 태클도 걸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도 실수를 더 많이 해. 바쁠 때는 실수를 안 해. 의외로. 근데 손님이 없을 경우에 더 실수를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오셨으니까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54회 역설타임즈 쇼 2023년 11월 4일 이널리 지미 애플발 범용 인공지능 개발 이미 완성했을까? CFR, FA,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VOA, 월스트리트저널, 이든영,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성녀령 박진, 테드 샘 알트먼, 더 가디안, 구글, 휴먼스토리, 새마을 리믹스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헬로 새마을 리믹스 데이비드 레드클리프 2014년 CFR 부족한 상상력 인류 11명만 살아남고 멸종한다. 서울은 반쪽 전문 괴뢰파시오 점령지가 된다. 새마을로의 클럽 리믹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인들하고 볼 때 매우 흥미로워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찰사라보스의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이 있어요. 아주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굉장히 괜찮은 노래인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북한과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0년대 60년대 영화를 보시라. 이승만 대통령 시절과 박정희 대통령 60년대 시절의 그 영화를 보시면은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것 같은 언어를 구사합니다. 한국의 표준어는 변천이 있어요. 인드라의 어떤 표준어 기준이 있거든요. 오늘날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대다수 수도권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표준어예요. 그 표준어가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변천이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변화는 언제 일어났느냐? 잘 살아보세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남과 북이 경제 뒤바뀌었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수도권 언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때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토박이들만 있었다면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전국의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무작정 상경했어요. 10대 때 배고프니까 서울로 다 집중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도는 아니죠. 남북 분단이 됐으니까 삼남 지방의 사람들이 대거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의 언어가 수도권 토박이 언어와 이 지방 언어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뀝니다. 조금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 197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 말씨와 대한민국 말씨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 문화 영화들을 참고하세요. 70년대도 바뀌어요. 그리고 또 언제 바뀌냐? 서울 올림픽 88년 때 바뀝니다. 얘들아 얘기했죠. 1988년 때 한국이 생활사 면에서 엄청나게 바뀝니다. 인드라 1988년에 군대 그때 최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은 GOP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인드라는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파견 근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88 올림픽 때 최전방에 있었어요. 그 GOP 최책선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대하고 나오니까 전역하고 나오니까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걸 실감했어요. 제가. 네. 그게 기점이 88 올림픽입니다. 네. 88 올림픽 때 다시 수도권 우리의 표준어가 바뀌었어요. 70년대 때는 전국의 지방민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바뀌었다면 1988년은 국제화를 맞이하면서 바뀌었어요. 국제화. 그때부터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수도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화가 됐어요. 글로벌화. 언어 자체가 뭐 286이다 386이다 컴퓨터 막 새로 들어오기 시작기도 했던 때 시기고, 그리고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수도권이 글로벌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수 그 영어 용어들 우리 도입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음을 굴리게 되죠. 영어 발음 따라가지고 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는 한국의 수도권의 표준어가 뭔가 센 발음이 나왔거든. 센. 지금 그 북한 방송, 북한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는 수ቆ통 노예제 국가 아닙니까? 파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100년 전의 그런 어떤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촌스러운 언어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개혁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세계화된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수도권 시민들이 부드러운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나 스페인어, 뭐 아랍어, 일본어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부드러운 언어거든요. 좀 이렇게 센 발음이 아니에요. 왜? 굴러다니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 관점에서 1990년대 초반 언어를 들으면 이건 또 뭐 또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럼 또 언제 바뀌느냐? 3차 언어의 변화는 수도권 언어의 변화는 언제 때부터냐? 그건 2010년대 이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지금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어요. 2010년대부터 언어가 바뀐 것은 유튜브 때문이에요. 유튜브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이전에 2000년대 때부터도 인터넷 언어라고 하는 게 새로 들어와가서 이제 온라인의 언어가 카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언어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 언어로도 사용되는 것은 있었어요. 그쵸? 그건 2000년대 이미 있었다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어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 사이의 문제지 기성 언어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기성 언어를 바꿀 정도가 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튜브가 뜨고 케이팝이 뜨고, 유튜브 영향 덕분에 케이팝이 떴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그저 인드라가 케이팝에서 중시하는 게 유승준과 그 다음에 그 누구지 갑자기? 필리핀 교도소에서 이렇게 했던 그 SM 슈퍼주니어 노래.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러한 영향 때문에 글로벌화되면서 유튜브 뜬 거 아니에요. 케이팝은 그 유튜브 언어가 일상적으로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언어 구조가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1988년은 온라인 없이 진행됐다면 2010년대 이명박 정부 때는 온라인 통해서 진행돼서 오늘날 언어가 된 거예요. 북한은 60년대 언어와 지금이 거의 같아요. 다른 게 없죠. 왜냐하면 인터넷 영향도 없고 글로벌화 개혁 개방되지 않는 고종 이전에 쑥골통, 노예제, 부패무능, 좌익파쇼, 적폐, 매국노 괴뢰파쇼 집단 아닙니까? 그 언어 구조가 바뀔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 그걸 1970년대 딱 보면 응? 청소년들이 딱 보기에 이거 북한 아니야? 잘 살아보세요. 한복 쫙 입고 딱 하는 게 딱 오늘날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차이가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정신 덕분이다. 박정희 정신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새마을 리믹스 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마을 운동하면 구닥다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걸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박수치래요. 높이 평가합니다. 이해하셨죠? 새마을 리믹스 꼭 들어보세요. 인드라는 새마을운동 리믹스를 듣는 것이 지명에 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파 방송들이 맨날 하는 게 지명에 까고 발전비단 까는 것밖에 없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빈곤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국힘이 뭘 잘했는가, 뭘 잘하는가를 얘기를 안 해, 거의. 물론 정치 방송들은 사람들이 남 까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성혜령이 뭘 잘했는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뭘 잘했는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뭘 잘했는가, 안철수 국회의원이 뭘 잘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잘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뭘 잘했는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박진 외무부 장관이 뭘 잘했는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국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힘에 대한 국힘 여당 떡밥을 가지고서 정치 장사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인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한반도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한다면 정치 장사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철학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유승민 안 까고 준석이 안 까잖아요. 준석이가 문제가 많아요. 유승민도 문제가 많아요. 인드라 비판 좀 했죠. 안 하잖아. 인드라가 왜 안 하겠어? 준표도 얼마나 많이 깠어. 인드라가 준표 이제 안 까잖아. 인드라가 왜 안 까겠어요? 준표 준석이 유승민 깔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개발해 보세요.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렬형 정부를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제안, 발전적인 제안을 했습니까? 그냥 뒷담화 까는 그러한 우파 방송 맨날 해봐야 무슨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더 민생과 복지와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러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방송을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철학과 비전이 뭐가 있어요? 그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서 성렬형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성렬형 정부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 지명이 까는 건 3살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야. 지명이가 문제가 많다는 건 3살 어린애도 다 아는 얘기야. 그쵸? 언제까지 그걸로 장사할 거예요? 지명이 장사. 비전을 좀 제시해주세요. 성렬형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저는 지금 성렬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전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인드라는 너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올인하는 정치 세력, 박정희 대통령에 올인하는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또 그 세 분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또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또 생각하는 세력,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는 세력, 또 성렬형 대통령을 생각하는 세력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래요. 공화당만 해도 예를 들면 나는 노예방의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유명한 공화당 하면 떠오르는, 자유우파 공화당 하면 떠오르는 그 대통령 있죠. 서부터 시작해서 레이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그리고 민주당에도 자유좌파 민주당 대통령 하면 제퍼슨, 그 다음에 루즈벨트, 그 다음에 케네디,
그다음에 오바마, 또 클린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것들은 다 또 미국에도 네. 난 이 대통령이 좋지 저 대통령은 별로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 지지하지만 오늘 얘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든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나는 공화당이지만 트럼프가 싫어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어떠한 정치 유튜버 하면은 이런 신변 잡기 위주가 아니라 역대 국힘 정부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신박하게 새마을 리믹스처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관통시키는 이러한 어떠한 정치 철학을 성년원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정치 철학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 네? 나는 요거 먹고 떨어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맨날 까대면 당신들과 준석이가 뭐가 달라? 준석이가 문제가 뭐야? 유승민의 문제가 뭡니까? 춘표의 문제가 뭐예요? 이거 먹고 떨어지겠다는 거 아니야. 예. 요것만 지키고 있으면 나 공천 주겠지. 성녀랑 왜 까? 공천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쵸? 저쪽에서 뭐 발전기장도 다를 건 없죠. 원래 정치의 어떤 그런 비열함이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인드라가 현실을 다 감안하면서 인드라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비전과 정책과 철학으로 가야 돼요. 공천 따기 위해서 무슨 역사적 별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당쟁 무슨 쓸데없는 거지. 다 숫고통들이었잖아. 준석이 까는 놈들이나 뭐가 달라? 그쵸? 준석이 까는 애들이나 지명이 뭐가 다르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니네들이 뭐가 다르냐고. 생각이 있었냐? 당신들은 민생을 위해서 힘을 썼냐? 성년왕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천 따기 위해서 지금 성년왕 까고 그러느냐? 당신들이 정책을 내놓는데 후진국인들은 늘 강조하죠. 당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법안을 만들어.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안 만들 때 걔가 변호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법을 제대로 알고 법안 제출하는 줄 알면 착각이 많아. 물론 아예 그런 법조인 출신도 아닌 놈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심지어 법조인 출신마저도 법안 한국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지 않아요. 제출을 안 해. 인드라가 5급 노동 담당 비서관이었잖아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꼴통인지 아십니까?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국 국회의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에요. 이거는 선진국 국회의원과 후진국 국회의원의 명확한 차이예요.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미국의 의원들은 법안 제출할 때
예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포퓰리즘을 먼저 생각해요. 예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극심한 꼴통들이 바로 반쪽무당이에요. 숫꼴통, 잘파쇼, 적폐, 맥노. 한국에서 법이 문제다. 그 대부분은 반쪽무당, 적폐, 숫꼴통, 부패무능에서 나온 겁니다. 잘못됐어요. 예산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미국의 법안들은 예산이 우선시됩니다. 예산은 우선시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에요. 파시즘이에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한 놈이 등간에 오늘날 만악의 근원 잘파쇼, 대한민국 최초 파쇼 반쪽노면 때부터입니다. 반쪽노면이 죽일 놈입니다. 예? 얘는 묘를 파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야 돼요. 20세기 가장 이완용만도 못한 놈이에요. 반쪽노면 어떻게 이런 현충원에 모시는 대통령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왜 출생률이 팍 떨어졌습니까? 전 세계 최저 출생률입니까? 왜 청년들이 왜 다 자살해요? 반쪽노면 죽인 놈, 이놈이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파시스트. 인드라가 반쪽노면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는 건 이런 거죠. 반쪽노면 덕분에 인드라가 국제 유통 자본을 알게 된 거죠. 반쪽노면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여전히 좌익파시어로 살았을 겁니다. 반쪽노면 덕분에 인드라가 국제 유통 자본론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그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이 부정적인 만악의 근원, 반쪽노면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좌익파시오 반쪽무당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바다선님 어서오세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리믹스다 이거예요. 1960년대 음악과 영화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네.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감각을 발휘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빔밥 정신, 퓨전 아닙니까? K-팝은 퓨전 아닙니까? 퓨전. 어떻게 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지희 대통령 만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과 전두환 정신, 노태우 정신, 이명박 정신, 박근혜 정신, 그리고 윤석열 정신은 리믹스해서 어떤 세계인에게 그리고 국영원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자타가 인정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고민해야지.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메뉴 파시스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축구 해축 주류가 메뉴 팬이거든요. 박지성 때 덕분에. 예. 박지성이 지금 전북 현대 그쪽 무슨 디렉터 맡고 있잖아. 자,
전 지성이 좋아하지만, 자, 핵심은, 예? 한국 대다수 팬들은 메뉴 팬이에요. 근데 이 메뉴 팬이 메뉴 경기를 보기 싫어. 왜냐면 여러분 알잖아. 인드라가 토트넘 경기 작년에 안 봤듯이 오늘날 메뉴 팬들은 거의 메뉴 경기를 안 봐요. 이기든 지든 안 봐. 인드라는 알아요. 메뉴 팬들이 메뉴 경기를 안 보는 이유를 알아. 예, 보는 것 자체가 괴롭거든. 예, 자신이 봐도 팬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경기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해? 그러면 이제 예,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김민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바이에른 뮌헨 팬도 아니고, 예? 메뉴 팬인데, 또 파리 생제르맹 팬도 아니야. 메뉴 팬이야. 토트넘 팬도 아니야. 메뉴 팬이야. 울버햄튼 황희찬 팬도 아니야. 메뉴 팬이야. 그럼 얘네들이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정치질하는 거죠. 이게 지랄 맞은 게 메뉴 정치질이 진짜 소문났거든. 예. 메뉴 정치질은 소문났어.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리버풀 내 뭐 정치질 없어요, 여러분. 아스날의 정치 없어요. 메뉴에서만 고유하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 옛날부터. 예. 퍼거슨 때조차도 있었던 게, 예. 저 퍼거슨 감독 좋아하잖아요. 이 메뉴의 고질적인 어떤, 예, 선수단 정치질이에요. 전 세계에서 딱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예. 하나는 메뉴고, 다른 하나는 바르샤. 예. 굳이 하나 더 든다면 레알 마드리드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샤보단 덜해요. 아무리 그게 저 호날두 때문에 좀 생긴 거지, 무리뉴하고. 예. 전통은 바르샤와 메뉴가 전 세계적인 축구 정치질 하는데, 예? 이거 바르샤 팬들 다 인정할 거예요. 예? 바르샤는 이제 그 클럽 구조가 협동조합 체질이다 보니까 회장 선거하잖아. 회장들끼리 선거하다 보니까 파벌이 쫙 갈려져 있어, 선수단 내에. 메뉴는 메뉴대로 그런, 예, 게 있어요. 다 알잖아요. 리버풀이나 아스날은 그런 거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익숙한 애들이 바르샤 파시스트들이 바르샤가 경기가 그러니까 메시 없는 바르샤를 생각해 보세요. 예. 퍼거슨 없는 메뉴. 애들이 그러니까 바르샤나 메뉴 경기가 형편없으니까 어떻게 타 팀의 특정 선수들 중심으로, 예. 예를 손흥민이다 하면은 토트넘 팬은 아니니까 손흥민 팬이고 손흥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어떻게 돼요? 맨유에서 하던 그 정치질, 바르시아에서 했던 정치질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트넘과 메디슨, 토트넘과 손흥민과 이제 뭐 손흥민하고 메디슨, 예? 감독하고도 또 막 해. 그다음에 감독하고 레비, 감독하고 포스 감독하고 메디슨, 감독하고 또 뭐 무슨 페르시치, 감독 손흥민하고 또 무슨 뭐 케인, 뭐 손흥민하고 모우라, 손흥민하고 뭐 라멜라, 맨날 그 지랄. 손흥민하고 에릭센, 이런 정치질. 메뉴 파시스트예요. 이거는 리버풀이나 아스날, 예, 팬들은 이런 거 안 해요. 메뉴 파시스트만 한 짓이야. 이거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다 알 거야. 바르시아 파시스트들과 메뉴 파시스트들이 늘 하는 짓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메뉴나 바르시아가 다시 부활하면 된다고. 그렇죠? 어떻게? 예? 자해파시오 반쪽 미당은 김대중 정신으로
예, 자유 좌파 김대중 정신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날 자유 파시오 반쪽미당은 없어져야 돼요. 해체돼야 된답니다.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반쪽 자유 좌파 김대중 정당까지는 건강했다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현충원에 갔지. 근데 그 이후로 반쪽 민주당은 자유 파시오잖아요. 대한민국이 불행해진 겁니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 철학이 없어. 비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날 조중동. 그것도 조중동도 지네들이 만든 용어도 아니고 홍석현이 만든 용어고 조동중이어야 되는 조동중인데 조중동. 중앙일보를 띄우기 위해서 조중동 만든 걸 지네들이 만든 것이냐 착각하고. 노사모 이것도 일본에서 베껴온 건데 그래놓고 반일 파시즘에 쩔어있고 모든 게 히틀러처럼 쩔어있는 열등감의 소산이고 열등에서 나온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파시즘. 아무런 비전이 없으니까 결여되어 있으니까 오직 남 깎아내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쪽 노면 때부터 유행하니까 국힘까지 오염된 거야. 반쪽 노면의 어떤 그런 좀비, 문좀비 이런 게 국힘 어떤 애들까지 물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정치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김대중 자유좌파 정부 이전까지는 정책 대결이었어요.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였다고요. 오늘날 반쪽 노면 만약에 그놈 반쪽 노면 파시 정권 이후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맨날 친문, 친노 그밖에 없어요. 친윤 철학이 없으니까 쓰레기지 쓰레기.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루타님, 아까 메뉴 지지분에서 5분 보다가 말하는데 91분에 한 골 넣고 이겼네요. 그래요. 반쪽 놓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 돌아선 게 98년인데 변화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인드라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뉴가 이기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작년에 토트넘이 이긴다고 그래서 인드라 토트넘 경기 안 봤거든. 이긴다고 그래서 하이라이트 보다가 이긴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도 졸려가지고 하이라이트도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메뉴가 이기건 지금 간에 관심이 떨어지던 것처럼 저는 토트넘 글로벌 팬으로서 작년에 토트넘이 이기든 말든 하이라이트도 안 봤어요. 생방송도 안 본 거는 물론이고 하이라이트도 귀찮아서 안 봤어요. 손흥민이 골 넣었다 그것만 살짝 보고 토트넘이 이겨도 손흥민이 골 넣지 않으면 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메뉴의 현주소가 그렇다 얘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면에서 손흥민의 긍정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에게도 배울 점이죠. 그쵸. 인드라의 인드라가 마자세하면서 정치 부분이나 어떤 생활 면에서 많이 마자세로 인해서 기존의 자유파시오 시절 때와 달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가 인드라가 경제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 뭔가 사업 같은 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꿔야 된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진짜 제가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여기 그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낙천적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세요. 진짜로. 근데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있던 복도 날아갑니다. 제가 그걸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맞아서로 바꿨는데 이 경제 문제, 투자 문제에서는 여전히 인드라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인드라 비슷한 분들 우리 테네님 저처럼 힘내시고 맞아서 하시면서 좀 긍정적으로 경제 습관도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맨날 코인 폭락, 부동산 폭락, 3대 폭락론자들 있잖아요. 부동산 폭락론자,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자, 코인 폭락론자 이런 마인드로는 돈 못 벌어요.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 생활을 바꾸셔야 돼. 설사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가 실제로 오든 코인이 실제로 폭락을 하든 부동산이 폭락을 하든 주식이 폭락하든 그때가 돼도 여러분들은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반면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주식이 코인이 폭등하고 경제가 잘 나가도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태도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와 습관, 지식보다 경제 지식보다 그런 자신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손흥민처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는 어떤 이번에 첼시전에 대해서 인드라가 이렇게 교수님 첼시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드라인지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지만 냉정한 관점도 이렇게 이왕 이렇게 쭉 얘기했으니까 항상 틀렸잖아요. 전망이 그런 면에서 글로벌 토트넘 패널로서 인드라 같은 회의론자가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 우주의 기운이 지금 포스 감독에게 쭉 가 있는데 바뀔 것 같아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들을 참고하고 무사 덴벨레 얘기 그 다음에 인드라 얘기 참고하시 그 다음에 이렇게 의견 주신 호이비에르 얘기 아주 좋습니다. 호이비에르를 레알 마드리드의 언더독 저 누구야 카셈이라고 비교한 게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또 인드라가 월클 많아도 파리 생제르맹처럼 감독이 관리를 못한다면 포치 깐 거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깐 것처럼 보였는데 죄송합니다. 포치 감독 인드라 좋아하는 거 알죠?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생제르맹에서 각성했나요? 갑자기 흥미로운 골이 됐어요. 강인이가 골 넣었는데 음바페가 딱 양보해가지고 여태까지 음바페 하면 이기적인 선수 잘하는데 이기적인 선수 뭐 이렇게 했는데 강인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생제르맹에서 월클에 여러 명 둔 게 패착이라고 저는 봐요. 감독 탓이 아니라 그런 이 카타르 구단주의 어떤 저는 냉정하게 볼 때 착각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더 되거든. 카타르 입장에서는요 막말로 얘기해서 생제르맹의 성적보다 이렇게 월클 애들을 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 선수 조합하듯이 네이마르하고 메시하고 음바페가 결합하면 어떨까 하는 게 마치 레알 마드리드 레알의 옛날에 갈라티카 지구방위대 이런 어떤 것의 어떤 걸로 인해서 이게 돈은 되거든요. 흥행은 되고 근데 이게
돈독에 오른 카타르의 돈독에 오른 어떤 구도지 실제로 성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올해는 굉장히 생제르맹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네이마르도 떠나고 메시도 떠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음바페,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수평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딱 수직 구조예요. 모든 조직은 거기에 수직 구조라 해서 뭐 자유민주적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구조이지만 자유민주 조직이 있고 파시오 조직이 있는 거예요. 반정미당은 이제 파시오 조직이고, 국힘은 반정미당에 비해서 자유파 정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적인 조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수평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수직인데 선장이 2명이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있고 네이마르 있고 음바페가 있으면 선장이 3명 아니야. 네이마르는 메시 편이라고 치면 선장이 2명 아니에요. 생제르맹이 어떻게 성적표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걸 누가 관리해? 감독이 어떤 감독이 와도 그게 쉽지가 않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생제르맹이 음바페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제르맹이 챔스 리그에서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인이 입장에서는 강인이가 자기 자신이 메시도 아니고 네이마르도 아니고 그런 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딱 잡힌 거지. 그러면서 음바페 위치가 딱 잡힌 거야. 그럼 제대로 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생제르맹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바이런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투엘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 투엘 감독 탓을 하는데, 전 냉정하게 볼 때 투엘 감독의 성향도 있지만 지금 미넨의 라커룸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통일돼야 돼요. 바이런 미넨이 챔스에서 우승하려면 뭔가 이렇게 밀러와 케인과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딱 시스템이 잡혀야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 잘 나가는 건 위계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첼시가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고 포치와 같은 훌륭한 감독이 있고 구단주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첼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라카룸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메뉴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구에 관해서 5대장인들 알겠죠? 아이게스, 그 다음에 이성모, 그 다음에 이기자인 외신, 그 다음에 스토리 케이크 마이 케이, 또 하나가 뭐죠? 그 다음에 부어나 세바. 이분들 의견들 너무너무 의견 소중히 고맙고요. 그건 인드라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포츠 얘기를 빌미 삼아서 오늘 인드라가 강조한 건, 한국의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유튜버들이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조선 때 수꼬통 당쟁하던 양반들처럼 헛소리나 주적거릴 시간에 진지하게 예산을 걱정하면서, 예산 공부를 하면서, 법 공부하면서 법을 만들어라.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멋대로 만든 그 해외 출장 지원비 팍팍 쓰면서 외유 나가서 골프나 치면서 송트남 이런 짓거리 하면서
그럼 공무원들한테 다 떠넘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건대 차기 총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국제 정세가 어려워요. 2024년에 좌파쇼 반쪽 정은 베레 파쇼 정권이 대한민국과 서울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천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잠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